지난 영상에서 개미들이 결국 손해를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주식,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오늘은 개미들이 수익은 조금 나고 손실은 크게 보는 이런 과정을 알아볼 거고요. 이걸 지금 아셔야지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주식 계좌가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ETF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식은 바로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이 ETF는 어제였죠. 11월 6일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ETF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왜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인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킨덱스 미국 S&P 500 ETF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 두 ETF에 모두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비율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 오늘 아침에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갔고 오늘 10만원 벌었어, 50만원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보통 주식시장에 장이 좋아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오를 때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좋죠. 특히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 자랑을 했다기보다는 이건 당연한 심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주식으로 돈을 번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분명 엄청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장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주식은 만약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식을 빨리 팔고 그 주식을 사고 싶어지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던 주식이 원금이 회복이 되면 어휴 다행이다 싶은 생각에 바로 팔아버리게 되죠. 왜냐면은 다시 물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판돈으로 내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고 있었던 그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내가 팔았던 주식은 갑자기 막 올라서 내가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 산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수익은 조금 나고 손실은 크게 나면서 장기간 물려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때 팔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주식이라면 팔지 말고 계속 사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까먹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 그런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으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KB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상품은 바로 어제인 11월 6일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상품은 우선 ETF예요. ETF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인데요. 상장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고요. 지수 펀드는 지수를 따르는 펀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어떤 숫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흐름을 따르는지는 이 ETF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 이름이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했죠. 우선 미국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겠죠. 그리고 나스닥 100. 그러면은 나스닥부터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스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뭔지 알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 나스닥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보고 따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이해하시면 저절로 나스닥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겠죠.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이름이 다른 것처럼 두 시장의 성격이 다른데요. 코스피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은 어떤가요? 오래전부터 돈을 많이 벌어온 기업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는 오래전부터 돈을 많이 벌어온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인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게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코스피처럼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코스닥처럼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도 복잡하시면 나스닥 시장은 그냥 미국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시장,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런 나스닥에 100이라는 숫자가 붙었죠. 그럼 이 100은 뭐겠어요? 100개의 기업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좋은 기업 100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100은 미국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좋은 기업 100개에 투자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나스닥 100에는 빠지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은 바로 금융업종입니다. 이 나스닥 100은 금융업종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100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미국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100개에 투자를 하는 셈인 거죠. 그러면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괜히 워렌 버핏이 본인이 죽은 다음에 본인의 전 재산을 S&P 500에 따르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S&P 500하고 나스닥 100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이 두 지수의 공통점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우량한 주식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 두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종목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S&P 500은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스닥 100은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나스닥 100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시장에 우량한 회사 100개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종목 수도 훨씬 많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업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그런데 요즘같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가가 크게 오를 때에는 이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면 S&P 500에 투자하는 비율이 더 높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스닥 100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더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반반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딱 한 가지 상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S&P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나스닥 100을 따르는 ETF나 펀드 같은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도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수료가 0.07%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원래 직구가 더 싸잖아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구를 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나스닥 100을 따르는 ETF가 QQQ라고 있어요. 이 상품의 수수료는 0.2%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는 0.07%니까 QQQ보다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인 셈인 거죠. 두 번째 장점은 환노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환노출이라는 개념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환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1,100원으로 1달러를 바꾸는 거죠. 이걸 환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환율이 바뀌어서 만약에 1,100원이었던 게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원을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반대로 1,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원을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이거를 환 노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환 노출이 되는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가 많고요. 그리고 일부러 달러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환 노출이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달러에 투자를 하는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이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을 더 높일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단돈 10,000원으로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아마존만 사도 300만 원이 넘어요. 아마 300만 원 모아서 주식 한 개 사려다가 그 사이에 돈을 쓸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미국에도 나스닥백 ETF인 QQQ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것도 30만 원이 넘어요. 30만 원도 사실 생각날 때마다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KB스타 미국 나스닥백 ETF는 10,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옷 사려고 10만 원 정도 모아놨던 거를, 그래 이번에는 옷을 사는 대신 투자를 한번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다 보면은 소비가 투자가 되고 결국 투자를 하는 재미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전 수수료 없이 한국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KB스타 미국 나스닥백 ETF를 정리해보면요, 우선 0.07%로 세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백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고요. 그리고 환 노출이 되어서 앞으로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기도 좋다고 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 후회를 하는 게 있다면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걸,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저처럼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